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상식,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나옵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 적게 먹는 거 방법을 볼까요? 섭취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줄여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섭취 칼로리를 일일 대사량을 기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먹던 거를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많이 먹던 거에 비해 조금 먹어도 살은 안 빠집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루에 쓰는 에너지에서 칼로리를 줄인다는 의미예요. 또 그대로 먹으면서 활동 소비 칼로리를 늘린다. 저는 지금 운동을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분들 있죠. 그대로 먹는다니까요. 살이 찌는 패턴에 과잉된 칼로리를 그대로 드시면서 아무리 소비 칼로리를 늘려봤자 다이어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기준도 일일 대상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섭취 칼로리를 줄이거나 활동 소비 칼로리를 늘리거나 둘 다 하거나 하면 살이 빠지겠네. 너무 쉽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줄여 먹는 게 효율적일까? 운동을 하는 게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릴 거예요. 체지방 1kg을 줄이려면요. 7,000칼로리 정도를 줄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2주일 동안에 1kg를 한번 줄여보는 공식을 세워볼게요. 2주 동안 1kg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1kg 줄이려면 7,000칼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3,500칼로리 정도 줄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00칼로리를 줄이려면 우리는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 걷기를 5시간 하셔야 된대요. 그럼 2주 동안에 걷기를 5시간을 7번을 하셔야 되네요. 35시간을 걸으시게 되면 그러면 약 1kg의 체지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운동량도 마찬가지예요. 한 14시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뛰시거나 14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계속 계단을 오르신다면 1kg를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더더군다나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 대신에 식단으로 한번 줄여볼까? 1000칼로리를 줄이려면 공깃밥을 한 3공기 정도만 줄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겨 먹은 일주일에 버거킹 와퍼 세트 하나만 덜 먹어도 1000칼로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쉬운가요? 운동을 하는 게 더 쉬우세요? 식단을 하시는 게 더 쉬우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식단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식단 조절이 여러분 쉬우세요? 말처럼 그렇게 줄여 먹고 싶다고 잘 줄어들던가요? 네.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한 1000명가량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옆에 밴드가 뜬 거예요. 광고가 9,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 다이어트 운동 밴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제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아이디가 뼈만 남는 그날까지라는 분이 달달 조림과 커피로 아침을 드셨다면서 건강식단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24,900보를 걸으신 분이 1일 1식을 하고 있는데 고구마 1개랑 삼겹살 300g이랑 초코파이 하나를 드셨대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식단을 건강식단이라고 올리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생생우동을 입이 터지게 먹어서 1kg가 늘어버렸대요. 참을 걸 하고 후회해서 오늘은 달걀을 3개만 드셨답니다. 키위 주스에다가. 그래서 체중이 1kg 도로 내려갔다고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자,
콜라겐, 타트, 체리, 견과류 이런 건강 식단을 드시는데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1개와 과자를 드셨다는 식단을 올려주셨고요. 점심에는 이렇게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드셨어요. 칼국수, 홍합찜을 먹고 점심은 건너뛰셨다. 그리고 오늘은 운동 안 하고 대신 밥을 이렇게 조금 먹는데 혼술해요. 맥주 1캔과 견과류와 육포를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식단을 잘 지키셨는데 간식으로 카스테라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요거 보시면 어떠세요? 다이어트 식단 맞나요? 예. 살 빠지는 식단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하루에 필요한 1일 대사량보다 적게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빠지는 식단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건강 식단일까요? 이렇게 상식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살을 빼시는데요. 살은 분명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하지 않은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살을 빼게 되면요. 결국에 다시 요요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살을 빼내고 몸이 건강해져서 살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의 당대사와 여러 가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작용 대신 무조건 칼로리만 줄였기 때문에 살은 빠질 수는 있지만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다이어트의 상식이었다면 지금까지 상식에 다른 상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비만이라는 건요. 예뻐지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될 질병이라는 겁니다. 비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뚱뚱한 사람들만 생각하시죠? 근데 인바디라는 체성분을 측정해 보면요. 사람마다 근육 대비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과도할 경우에는 체형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저희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미용학적 측면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될 건강상에 꼭 고쳐야 될 질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 몸이 계속 살이 찌는 이유는요.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 때문이에요. 이분은 리틀 약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오늘 퍼왔어요. 일단 독소는요. 우리 몸의 독소는 지방과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있는 곳에 독소가 있고요. 독소가 있으면 지방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독소랑 지방은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혈중의 독소량도 높게 된다는 거예요. 왜 되게 말랐는데 복부 지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장 지방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분명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배가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혈중의 독소량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독소 배출이 되지 않으면 지방 분해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어도 내 생각만큼 아까 처음에 했던 공식처럼 깔끔하게 지방이 빠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방세포와 독소가 합해졌을 때 저희는 당뇨나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염증들로 인한 만성질환이 촉진됩니다. 여러분 왼쪽에 내장과 오른쪽의 내장 중에 어느 쪽의 내장 기관을 갖고 싶으세요? 지방이 끼어있는 저 내장 지방만 봐도 되게 무섭지 않나요? 저 사이사이에 독소들과 염증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공격하게 되고요. 음식물을 아무리 줄여 먹고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독소가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인이 1년간 섭취한 식품의 첨가물의 양이 25kg이래요. 우리는 먹고 싶지 않아도 가공식품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외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사 먹게 되는 과자, 간식, 빵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통해서 많은 식품 첨가물들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독소를 부르는 습관 중에 고기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되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지만 문제는 고기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마블링, 그 체지방에 붙어있는 각종 독소들도 고기를 먹음과 동시에 저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소를 키우기 위해, 소나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사료에도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있고 환경 호르몬, 항생제 등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생선, 바다에 있는 해산물들을 통해서 몸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공해도 우리 몸에 독소를 쌓아주는 요인 중에 하나죠. 이러한 독소들이 공식처럼 살이 빠지지 않게 우리 몸을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지만으로 식단이 조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노화와 호르몬 때문이에요. 아까 그 밴드에도 우동을 먹어서 어제 먹어가지고 너무 후회돼서 오늘은 일단 계란 3개만 먹었어요. 이런 분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먹었을 때 되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의지가 모자라서 그걸 못 참아서 먹어버렸구나. 하지만 사람의 의지만으로는요, 식욕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노화되어 가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몸, 젊은 몸은요, 음식물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정확히 균형을 맞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먹고 싶어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내가 먹은 음식을 다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경우 보시면 알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배부르면 그냥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세상 맛있는 거를 갖다 줘도 먹지 않거든요. 그거는 몸에 있는 조절 시스템이 너무 건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에너지 소비와 음식물의 섭취의 균형을 맞춰주는 호르몬이 여기 보시는 렙틴, 인슐린, 그렐린이라는 3가지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렙틴이라는 호르몬은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서요,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 없어. 이제 배가 불러 라고 했을 때 그만 먹어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게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의지만으로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렙틴 저항성이란 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렙틴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몸이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아무리 보내봤자 식욕이 멈추지 않고 계속 더 먹고 싶어의 몸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비만하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은 당류, 탄수화물류를 줄여 먹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돼요. 렙틴 호르몬은 잘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20분 후에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음식물을 급하게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먹어야지 렙틴의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는 몸이 돼요. 근데 이미 고장이 나서 신호를 받지 못한다면 빨리 이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 실패가 의지 탓일까? 아닙니다. 렙틴이 문제입니다. 배부름의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뇌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2번째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일명 식탐 호르몬, 식욕 호르몬이라고 해요. 위에서 분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배꼽시계 울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호를 딱 보내주는 게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먹어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 친구는요. 굶었다 먹었다를 반복할수록 훨씬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신호보다 훨씬 더 먹으라는 신호를 강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식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식욕을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 호르몬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잘 쓰이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 이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음식물을 많이 먹어버리게 되면 인슐린이 확 하고 나와버리면서 얘네를 얼른 처리합니다. 그리고 남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빨리 축적시켜요. 그러면 에너지로 쓰여야 될 포도당들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먹으라는 신호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비만이신 분들,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몸에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금방 뭔가 배고프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인슐린 저항이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밥 먹고 나서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고 피로하고 막 먹고 싶고 배고픔이 반복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성공해야만 다이어트를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두 가지 호르몬은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특히 맵고 짠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몸에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5번째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라는 건데요. 일명 행복 호르몬이에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대장에서 분비됩니다.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 뚱보균, 장내세균 이것들이 좋아져야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이 건강해져야만 이러한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식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 있게 되면 아무리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빼내봤자 몸은 계속해서 지방을 만들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 자체를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내지 못하면요, 다이어트는 끝이 없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숙제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습관을 바꾸고 근육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중은요, 빨리 뺄 수 있어요. 진짜 엄청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요, 무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체질은 빨리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90일 프로그램입니다. 체질을 바꿔내야만 요요가 없고 건강한 몸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R9T에 붙은 별명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예요.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망치고 요요를 경험하신 분들이 나중에 찾는 다이어트여서 이런 별명이 붙었을 수도 있고요. 체질을 바꿔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TR9T의 기본 연구에는요, 퍼듀대에서 연구한 에이지락이라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품을 받아보시게 되면 TR9T 앞에 에이지락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지, 나이를 락, 잠근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가 있습니다. 왜 노화가 되면 대사량이 저하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화를 잠그는 기술이 밑바탕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에이지락 TR90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노화를 잠그느냐, 체중 유지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이분은 라이프젠 연구소 뉴스킨과 공동 개발한 연구소 지금 뉴스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제이미 바거 박사님인데요. 우리 몸의 유전자는 똑같지만 나이가 들면 하는 일, 신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다 대사가 됐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유전자의 신호입니다. 이렇게 초록불이 켜져 있는 건 꺼진 거고요. 빨간불이 되어 있는 거는 켜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정상 체중인 사람들은요. 지방을 축적하라는 신호는 꺼져 있고요. 근육을 증가하라는 신호가 켜져 있고 식욕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신호가 꺼져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비만이 될수록 이 신호가 반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을 쌓아라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고 근육은 없애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TR90T를 통해서 이러한 신호를 다시 젊었을 때처럼 바꿔줄 수 있는 리셋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우리 몸의 활동 신호를 바꿔주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식사만 조절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기능을, 세팅을 바꿔주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으로 하냐? 이거 약 아니에요. 이렇게 약을 먹어갖고 빼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TR90는 약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성분들 중에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만 추출해서 담아놓은 되게 최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제를 먹지 않고 음식물만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음식물로 이 많은 성분들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제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몸을 빨리 바꿔낼 수 있는 게 바로 TR90입니다. 첫 번째, 처음 15일 동안 점프스타트라는 제품을 섭취하시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 15일간 내 몸이 체지방을 활활 태워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제품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원료를 보면 풋사과 추출물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풋사과 추출물이라는 성분은 내장지방, 복부지방이 많은 한국인의 체형에 비만 유형에 아주 적당히 최적화된 성분이고요. 내장지방을 빠르게 분해해냅니다. 그럼 이걸 음식물로 먹었을 때 얼마나 먹어야 되나? 사과 45개 정도의 45개 들어있는 분량의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45개를 매일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핏이라는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까지 합하면 90개의 사과를 매일매일 섭취를 활활 태워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속해서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시중에 풋사과 추출물 다이어트 제품 봤어요? 이러신 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TR90는 그렇게 단일 성분만 가지고 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부원료로 선인장 열매 농축분말, 샤프란 추출분말, 레드 오렌지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샤프란이라는 성분을 들여다볼게요. 기적의 식욕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런 꽃의 수수를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서 따는 아주 비싼 향신료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샤프란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만족감을 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식욕을
억제하면서 조절하면서 체지방을 태워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점프스타트라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 핏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말 그대로 fit, 우리 핏이 산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육을 조절해주는 제품입니다.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요,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살이 계속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어트를 했을 때 체중계 올라갔을 때 무게는 줄어들었지만 결국에 지방도 줄고 근육도 줄어서 그 전과 똑같은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요요가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요. 근데 핏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지방만을 빼주고 근육을 지켜주기 때문에 체지방이 감소하고 체중이 줄고 나서도 요요가 오지 않게 해줍니다. 자, 33살 성인의 허벅지 단면도예요. 이렇게 지방이 없고 근육이 많은 단면도라면 나이가 들수록 지방과 근육의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체중은 똑같아도 이렇게 지방으로 대체되고요. 80세가 됐을 때는 이렇게 근육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것, 바로 핏이 해주는 역할이고요. 여기 또한 약의 성분이 아니고 화학 성분이 아니고 천연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천연 성분들로 되어서 들어있어요. 추출물, 캡사이신, 레드 오렌지, 케르세틴. 케르세틴이라는 거는 양파 껍질에 많은 성분인데요. 다이어트와 혈액순환, 혈액을 맑게 한다고 해서 양파 껍질 다려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티알라인티 드시면 따로 드실 필요 없이 드시면 됩니다. 컨트롤이라는 성분은 제품은 뭐냐면 식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식욕을 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가고 배가 불렀을 때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적절히 받게 해주는 렙틴 저항성을 낮춰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을 해줘서요. 다이어트 중에도 짜증이 나거나 막 신경질이 나는 그런 것이 없게 만들어줘요. 효과적으로 감정도 조절해주고 식욕을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얼료르는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뇌파, 알파파의 발생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되게 편안한 심리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불안, 초조, 짜증 이런 것들 없게 해주고요. 초콜릿 성분이나 체리 분말 성분 들어있는데 요즘도 다이어트에 좋다고 타트 체리가 엄청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타트 체리 티알라인티에 들어있습니다. 따로 사서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석류 추출물,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에 좋은 석류 추출물 또 따로 드시잖아요. 티알라인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알라인티 쉐이크가 있는데요. 쉐이크가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그거 식사 대용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티알라인티 쉐이크는요, 단순히 식사 대용을 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쉐이크 먹기 싫고 선식을 먹을래요. 미숫가루 타서 먹어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인슐린의 신호 활동을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요. 식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티알라인티 쉐이크의 영양 성분표인데요. 단순 쉐이크가 아니라 영양제, 종합 영양제와 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잘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티알라인티만 먹고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어차피 그러면 식사를 줄여서 빼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 바디스타방에 올라가 있는 스타님들의 식단입니다. 오늘 올려주신 거 제가 캡처해 갖고 올라왔거든요. 식단 오늘 먹은 점심 식사인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식단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티알라인티의 파워입니다. 점심을 충분히 배불리 건강한 식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드시면 전혀 식욕이 폭발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식단 다이어리 어제 올려주셨던 거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에는 쉐이크만 먹나요?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음식물과 같이 섭취를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간식도 잘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 같지 않은 식단으로 건강하게 체지방이 빠지는, 그게 바로 TR90입니다. 자, 그리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TR고라는 제품이 또 출시가 됐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의 요구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체중만 줄이기를 원하셨다면 이제는 체중도 줄이지만 몸의 쉐입도 너무 예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혹은 운동하지 않더라도 몸의 근육을 늘려서 훨씬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TR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TR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식에 상식을 더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내 몸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90일 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그렇군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노화되지 않으면서 살이 빠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살을 빼는 것과 더해서 내 몸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몸이 바뀌면 당연히 인생이 바뀌겠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쌓이고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고 옷을 입을 때마다 되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몸이 변화하면서 인생을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저기 웃고 계시는데, 네. 자, 이런 비포와 애프터 어떠세요? 바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다 이런 몸 아닌가요? 아기 낳은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면 결혼하진 않았지만 젊은 분들도 이렇게 살이 찔 수 있겠죠. 이런 몸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본인은 살이 찐 줄을 몰랐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지만 나중에 빼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된 분이세요. 자, 이분들은요. 처음에 살을 빼려고 TR90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TR90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내시고 직업까지도 바꾸게 되신 분들입니다. 제 사진인데요. 2016년부터 제가 이 프로필 사진을 찍기 시작했더라고요. 45세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몸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포스터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번에도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49세이고 내년에 이제 50이 되는데 주변에 나이 50이신 분들의 몸을 생각하시면 어떤가요? 마른 분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이렇게 탄력 있고 복근을 보여줄 수 있는 몸을 만든다는 거는 웬만큼 해서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TR90를 통해서 이렇게 살을 빼고 유지하면서 인생이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걸 요즘 김미경 강사의 그 리부트라는 책을 보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뭐냐면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직장을 잃고 휴직을 하고 자영업자들은 되게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되게 실감하는 건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이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나오는 정말 독립적으로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TR9T를 통해서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도 인디펜던트 워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TR9T를 해보고요. 해보시면 아마 주변에서 먼저 물어보실걸요? 아니면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럴 때 2명의 친구에게 한번 전해볼까요? 이랬을 때 나는 단순히 내가 만족해서 2명에게 전했을 뿐인데 캐시백을 한 17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돈 안 줘도 소개해 줄 건데 돈 안 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캐시백 받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친구들도 아마 저희처럼 TR9T가 정말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또 입소문을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6명 정도에게 TR9T가 전달이 되게 되면요. 저와 같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을 획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달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5명 정도에게 전달이 됐을 때 약 20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단지 살을 뺐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일회성 소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스템으로 작용해서 저처럼 직업적으로 오랜 일을 하면서 내가 모델이 되고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연결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죠. 내가 먼저 모델이 되고 제품을 회사 뉴스킨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을 해서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2016년인데요. 뉴스킨 코리아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이 인정이 뭐냐면 백만장자라는 겁니다. 백만장자 하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뉴스킨에서 벌어들인 수입 액수의 합이 100만 달러, 미국 달러로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2억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뉴스킨에서는 100만장자가 되셨습니다 라는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지금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온택트 시대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활동이 멈춰진 시대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TR9T를 통해서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도 날씬한 몸, 저도 날씬한 몸. 그래서 남편의 어깨에 무등을 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계 곳곳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인증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여기는 시드니, 그랜드 캐년, 캐나다 밴쿠버, 홍콩, 하와이, 마카오, 여긴 제주도였고요. 코타키나발루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마다 인증 사진을 찍고 시간 대비 수입을 버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인디펜던트 워커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상식적인 다이어트와 TR9T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그 TR9T를 통해서 내 몸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간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소비자로 시작을 했고 20년 동안 이렇게 일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돌아와서 그러면
시작점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90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3가지 옵션을 드릴 건데요. 티알라인티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90일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일단 저녁을 굶고요. 저녁을 굶다가 3일째는 결국에 저녁을 또 먹게 돼요. 하지만 너무 비용이 부담스럽고 티알라인티가 될까 의심스럽기 때문에 매일 10,000보씩 걷고 홈트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마 치킨 1번, 피자 1번, 외식 2번, 뭐 맥주, 커피에 10만 원 정도는 아마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한 달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결국에 사용하시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혼자서 90일을 하셨을 때 티알라인티 하는 것만큼 돈을 썼고요. 3kg 정도는 아마 더 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여전히 평생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90일 뒤에. 자, 2번째. 역시 건강한 다이어트는 운동을 해서 빼야지. 그래서 90일 동안 헬스장에 PT를 등록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운동을 다니시는 거예요. 주 3번을 완전 빡세게 운동하시고 일반식을 다 끊고 밥을 안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 바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절식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살이 빠집니다. 예, 결국에 PT를 하느라고 200만 원 이상 돈을 썼고요. 살은 일단 빠졌는데 얼굴도 같이 빠져서 노화가 됐어요. 그리고 90일이 지났더니 너무너무 참아서 다이어트가 끝났으니 참았던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요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는 이렇게 힘든 다이어트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예상 시나리오예요. 자, 티알라인티와 함께 90일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3번째 옵션으로. 일단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헬쌤들이 코칭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요. 같이 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되고 되게 즐겁게 하고요. 매일매일 궁금한 것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결과 90일 후에 체지방이 5kg가 빠졌고 근육은 다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 들어가던 옷이 헐렁해졌고요. 이제는 식욕이 자동으로 조절돼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고요. 유지어터로서 90일 동안 계속 내 몸의 작용과 티알라인티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든지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 3가지 옵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예, 당연히 3번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90일 뒤의 모습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모습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티알라인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 하고 싶은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근육을 만드는 이야기는 90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